남쪽에선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가던 소들이 물에 잠긴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가 피신해 있던 여름이 지나가는 중이다. 축사 위로 올라간 소들을 크레인이 구조해내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받아보던 아버지가 저리 하면 소배가 무척 아플 터인디 혼자 소리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여름이. 제이시에 오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 나는 무엇이든 잃어버렸다. 거리에서 내 손에 들린 것들을 집까지 가져오지 못했다. 신발 가게에서 산 슬리퍼를, 생선 가게에서 구한 생구를, 프린트할 종이가 바닥나서 문구점에 내려가 값을 치른 A4 용지 뭉치를 대체 어디다 두고 왔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다. 집에 오면 내 손은 빈손이었다. 나는 빈손을 쥐었다가 펴보곤 하다가 물을 틀어놓고 오래 씻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조차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 그 열쇠를 들고 동네 열쇠 가게에 갔다. 열쇠 가게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가게와 좁은 골목 사이에 끼어 있었다. 출입문을 달 자리조차 없이 폭은 좁고 안으로만 기다란 공간의 가게였다. 영화표 살 때 같이 창구를 사이에 두고 열쇠집 남자에게 열쇠를 내밀며 6개를 복사해달라고 했다. 열쇠를 받아든 남자가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더니 잘 지내느냐고 물었다. 이 사람이 나를 아는가 싶어 갑자기 내 행석을 살폈다. 감지 않은 머리, 목이 늘어난 셔츠에 구겨 신은 운동화. 세수나 하고 나올걸 생각하며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으니 20-30분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20-30분 후에 오겠다고 하고 동네를 걸어 다니다가 다시 갔을 때 남자는 내 열쇠가 프랑스산 열쇠인데 홈이 정교하고 복잡하게 파여 있어 본을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복사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내 집 현관문 열쇠가 프랑스산이었던가? 남자는 난감하게 서 있는 나에게 쉽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런 열쇠통을 달았을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이참에 편리한 자동 도어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도어록.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딸은 가방 속 열쇠를 찾는 나보다 항상 빨리 문을 열어주곤 했다. 엄마는 항상 열쇠를 못 찾아.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하면서 딸은 열린 문 안으로 나를 밀어넣곤 했다. 딸과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이 그리웠다. 나는 열쇠 가게 남자에게 열쇠를 구할 수 있긴 한지 물었고 남자는 시간이 걸릴 테지만 구할 수는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시간이 걸려도 똑같은 걸 구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남자는 열쇠 한 개에 들어가는 비용이 4만 원씩 총 24만 원이 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한 개에 4만 원?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계속 사용하려면 할 수 없지 싶었다. 대신 개수를 한 개 줄여 5개만 만들어달라 하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먼저 지불한 뒤 내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주었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개 남은 열쇠를 남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열쇠를 찾으러 오라는 문자가 올 때까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지냈다.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열쇠 가게를 찾아가 잔금 10만 원을 치르고 가방에 넣어둔 열쇠를 잃어버릴까봐 가방을 꼭 붙은 채 집에 도착해 새로 복사해온 열쇠를 시험해봤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것도 5개 모두. 차례로 3번씩 시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열쇠 가게로 내려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자 남자는 그럴 리 없다고 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열쇠 복사를 해온 지 20년인데 아직까지 자신이 복사한 열쇠로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고. 나는 열쇠 가게 창고 바깥에 서 있고 남자는 창고 안에 있었다.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나는 3번씩이나 시험을 해봤는데 열리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고 남자도 그럴 리 없다는 똑같은 말을 연이어 했다. 남자는 자기가 가서 시험해보고 열리면 어쩔 거냐고 화까지 냈다. 그럼에도 내가 열리지 않아요 라고 같은 말을 하자 남자는 함께 가보자고 했다. 남자도 자신이 복사한 열쇠로 문을 열지 못했다. 다시 원본과 복사한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려간 남자가 이틀 후 열쇠 가져가라는 문자를 보내와서 받아왔으나 상태는 똑같았다. 내가 다시 열쇠 가게를 찾아가 이번에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자 남자는 창고 바깥으로 돈을 밀어내며 재수없게 라고 했다. 처음엔 잘못 들었는가 했으나 내 귀에선 남자가 방금 내뱉은 재수없게 라는 말이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나는 20만 원 모두 만 원짜리 지폐로 지불했는데 남자가 창고 앞에 내놓은 건 5만 원권 3장이었다. 갑자기 코피가 터지는 느낌이었다. 5만 원 더 주셔야 맞아요. 내가 끌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말하자 남자는 한 개에 3만 원씩 5개이니 15만 원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한 개에 4만 원씩 2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남자의 뒤에 달려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자물쇠와 열쇠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열쇠를 받으려는 것뿐이어서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느닷없이 그의 입에서 재수 없게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입술이 꽉 다물어졌다. 내가 이 열쇠 찾아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는 남자의 말은 이미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차분히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자동 도어록을 새로 달아도 15만 원이 든다고 당신이 말했다. 열쇠 5개를 복사하면 한 개에 4만 원씩 20만 원이니 복사하는 게 비용이 더 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내가 열쇠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을 잊었느냐고. 남자는 내 설명을 듣고 돌변하더니 창구에서 뛰쳐나와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곧 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남자는 소설가라더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심보를 그렇게 쓰니 딸이 사고를 당한 거라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길 가던 사람들이 열쇠가게 남자 나를 흘낏흘낏 쳐다보며 지나갔다. 건너편에서 신호에 걸려있다가 길을 건넌 어떤 이는 아예 옆에 서서 구경을 했다. 내 심장박동 소리가 빨라지며 귀에 열이 오르고 머릿속이 캄캄해졌다. 내 손엔 남자가 복사한 문을 열지 못하는 열쇠들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닥에 팽겨치며 외쳤다. 당신 평생 저 안에서 열쇠나 복사하면서 살아. 흘러내리는 코피를 손바닥에 받아 훅 뿌리는 심정이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붉어진 얼굴로 남자를 밀치고 수군거리는 거리에 사람들도 밀치고 앞을 향해 걷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 부르고 있었다. 열쇠 가게의 남자에게 내가 내뱉은 말은 나를 찔러댔다. 나는 자주 내가 내뱉은 말에 깊이 찔려서 자다가 일어나 우두커니 앉아있곤 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거칠어진 손바닥이 뺨을 실켜놓았다. 나는 아버지 곁에 바닥 붙어 앉아 쓰고 있는 이 글을 지우고 싶지 않다. 벌써 지우고 있어 불안하지만 지우고도 남아있는 말이 있기를. 첫 태풍이 왔던 밤이었을 것이다. 빗소리가 지붕을 날려버릴 것처럼 투덕거렸다. 나는 아버지 침대 아래에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잠들었다가 비바람 소리에 깨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잠이었다. 비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바람에 쏠려 휘익 몰려갔다가 휘익 몰려갈 때면 대문이 흔들리고 앞마당의 동백가지가 부러지고 뒷마당의 토란대들이 쓰러지는 기척들이 귀에 잠겼다. 나는 혹여라도 아버지가 잠에서 깰까봐 뒤척이지도 않고 누워있었다. 어느 틈에 아버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는 한참을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내 쪽을 바라보더니 가만히 침대 아래로 내려오고는 했다. 내가 잠에서 깰까봐 아버지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역력했다. 그제야 나는 일어나 앉으며 아버지 깨셨어요? 왜 더 안 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텔레비전 아래에 놓인 다탁 아래 문을 열고 있었다. 나는 불을 켰다. 아버지는 갑자기 밝아진 빛 때문에 눈에 자극이 오는지 깜빡거리며 서랍 안에서 뭔가를 한참 찾았다. 찾는 게 안 보이는지 안에 든 것들을 죄다 방바닥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 먹는 약상자며 배터리가 들어있는 통이며 여동생이 가져다 놓은 퍼즐 상자들이 수북하게 내놓였다. 퍼즐 조각 2개를 빼면 아버지가 맞추는 거 어려워하니 처음에는 1개만 빼고 맞춰보게 하다가 나중에 2개를 빼보라고 알려주던 여동생. 아버지가 다택 안으로 더 깊이 손을 밀어놓고 네모나고 하얀 면보자기를 꺼냈다. 네 귀퉁이를 잡아당겨 매듭을 지어놓은 것이었다. 아버지가 매듭을 풀자 누런 바탕에 책등이 누런 실로 제본된 오래된 책이 나왔다. 소학.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 아래로 겉장에 한문으로 쓰인 책 제목이 드러났다.
손때로 얼룩져 겉장이 거무튀튀하면서